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 아나리틱스 아는 척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아나리틱스에 관한 건 아니고요. AWS 데이터 아나리틱스 웨비나를 보고 느낀 점을 좀 간략하게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WS 소개하는 거 보니까 AWS 제품 많이 사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50%의 웨비나에서 나온 이야기와 50%의 제 뇌피셜 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AWS 웨비나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사실상 99%의 뇌피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과 훈수는 환영합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지적과 훈수를 믿어주세요. 어떤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수집하고 저장하고 터링 분석하고 소비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성입니다. 데이터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런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건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안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소중한 DB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어그리게이션 쿼리를 날리면 DB가 상당히 좀 힘들어할 거고 서비스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를 최대한 분리시켜서 DB에 부담이 안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WS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S3에 넣으세요. 모르겠으면 일단 S3에 넣고 시작하세요라고요. 왜냐하면 S3는 정말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S3에 데이터를 넣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DB에서 S3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직접 만든다. 직접 쿼리 날려서 리드하고 다음 되겠죠. 근데 이거는 힘들겠죠. 두 번째, 스냅샷을 떠서 넣는 법인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성이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글루 스펙 등등이 있는데 저 같은 초보자에게는 좀 많이 힘든 일이겠죠. 이런 요구사항은 석주님 같은 데이터 초고수에게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웨비나를 보면서 계속 DMS를 좀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AWS가 실제로 DMS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게 너무 쉬워요. 러닝 커버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석주님을 괴롭혀서 5분 만에 DMS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에서도까지 좀 계속 잘 쓰고 있어요. 그만큼 쉽고 파워풀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과정을 포함한 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S3와 DMS 이렇게 두 가지 무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뇌피셜 아키텍처를 좀 짜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WS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DB의 데이터를 분석하기입니다. RDS에서 그냥 긁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S3. 일단 가운데 무조건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량 동의가 보이자마자 든든함이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S3에는 원본 데이터와 최대한 변형 없는 로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요구사항이 변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DMS 넣겠습니다. 벌써 뭔가 느낌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뭔가 되어가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 DMS에서 S로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람다로 가겠습니다. 람다 전에 있는 카프카는 DMS에서 바로 람다로 못 갔기 때문에 일단 카프카를 거친 거고요. 람다를 쓰는 이유는 비율을 조금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삼겹살을 러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육점 아저씨가 삼겹살을 도매상에서 가져오자마자 그냥 막 팔진 않겠죠. 머니도 좀 닦아내고 돼지 껍데기도 벗겨내고 오돌뼈도 빼내주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공은 해서 팔 건데 이 정육점 아저씨가 람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날 것의 데이터를 그냥 넣으라면서 왜 손대요? 미쳤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순물 정도는 좀 닦아내줘야 하니까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은 DB에서 갖고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데 만약 DB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크롤링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넣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품들을 크롤링해서 가져올 건데 뭐 네이버 쇼핑, 뭐 쿠팡, 11번가, 신세계 뭐 이런 곳에서 긁어온 데이터의 모습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데이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되 형식 정도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하니까 아무리 로 데이터라고 해도 최소의 정제는 해줘야 한다.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넣었고요. 그리고 람다에서 S3를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도 또 바로 안 넣어주고 카프카를 거쳐서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인데 다 그려보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3에서 이제 퍼와야 하기 때문에 뭐로 퍼와야 되지? 뭔가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일단 람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 넣었고요. 그리고 S3에서 가져온 러 데이터를 악마적인 쿼리 없이 데이터를 조회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좀 예쁘게 바꿔서 레드시프트에 쌓을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한 부분에서 세 번째 포인트죠. 카프카를 굳이 쓴 이유는 유연함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당장은 이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도 나중에 정말 정말 몇 분의 딜레이도 없는 리얼타임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리얼타임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카프카를 달아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을 건드리지 않아도 좀 확장하기 편하니까요.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새로 또 만들어서 컨슘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S3에 넣기, 그리고 DMS, 마지막으로 카프카 쓰면 좋을지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